어저께는 배방산을 갔다 왔어요. 배방산을 갔는데 여기 윤정사라는 절이 있더라고요. 윤정절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왼쪽으로 올라가는데도 더 산이 좀 험하더라고요. 험해가지고 낮을 때고. 근데 이제 산에 갈 때는 이제 무릎도 조심해야 되고. 제가 어릴 때는 워낙 이제 강원도 삼척에서 거기가 워낙 이제 산악지대가 돼서 거기서 총성 탈사하고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또 그렇지 않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산에 이제 자주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뭐가 좋을까? 요즘 때 설교 때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뭘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의학 성상의 준비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주고 있었는가. 그래서 제목을 원래 의학성서의 준비 시대라고 하려고 했었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읽어주시죠. 사실 우리 청도교가 166년의 역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기성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00년, 또는 120년, 그건 이제 몇 10년 단위 수교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행사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준비를 잘 했었는가는 요즘에 생각은 조금 들고 있더라고요. 작년에가 이제 대신사 탄신 200주년이 이제 있었었고, 그 다음 이제 이때가 또 대신사 순도 160주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갑진 개화운동 120주년 해가지고 상당히 의미 있는 해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부에서 그런 기념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해왔었는가 저도 중앙총부에 있으면서 그런 반성을 조금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만히 보니까는 현도 120주년이더라고요. 10월 1일날 다음 달 이제 첫날이 현도 기념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현도 기념이 120주년은 두갑자인데 총괄에서도 저도 있지만 전혀 관심이 좀 없더라고요. 100주년 때는 그래도 큰 행사라고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120주년은 지금 거의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거고 있고 중요한 거는 198년 다음인데 회월신사 탄신도 2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념 행사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기로 하고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운동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사는 단신 200주년에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제 교단 이렇게 교정으로 바뀌고 하느라고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현 교령 체제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준비하면은 200주년은 우리가 대신사 100주년 때 200주년 때만큼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가 또 청년단에서 조선농민상 창립 100주년이고요. 그 다음에 164년 작년이죠. 청년단 100주년. 그 다음에 재작년이네요. 100주년 작년에 이제 여성의 창립 100주년 해가지고 큰 행사도 하고 책도 이렇게 냈던 그런 거 하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전해가 또 이제 보게 되면은 어린이 100주년이라서 이제 큰 행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이 보니까는 천도교에서 참여했던 60만 세 만세 운동이 또 이제 100주년. 그 다음에 신간의 운동이 이제 100주년. 그래서 이제 200년도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회월신사 탄신 200주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총부에서는 어떻게 한번 준비하고 있었는가 그런 점에서 100년 전에 의향통사께서는 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준비라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했었을까를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준비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니까 120년 전,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갑진 개화 운동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교단의 주요 동향을 보면 사실 동학革命혁명 끝나고 나가지고 정부에서 탄압이 심했으니까는 동학교우들이 대체적으로 은신하거나 피신하게 되죠. 회월신사님도 마찬가지고 의협성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시절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월신사, 정봉준, 김계남, 손아중 다 잡혀가지고 이제 순도를 이제
근데 이제 의향성사만 이제 1901년에 이제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면서 이제 근대 문명을 갖다 수용하게 되고 개화운동을 이제 전개했던 것이 바로 1905년 작년이죠. 120주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금음 때 교인들에게 이제 단발령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단발령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당시 유생들은 절대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유생들은 그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학교인들에게는 그 정도로 이제 이 단발을 갖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는데 의향성사가 이제 지시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지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상투를 자르고 단발을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흙의 검은 옷 입기를 갖다가 이제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당시 동학교인들이 친일세력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목숨을 잃고 희생되고 순도하는 사례도 이제 없지 않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앞서 가지고 의향성사께서 보덕 46년 4월 5일 날 일본에서 준비시대라고 하는 책을 갖다 집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시대를 갖다가 그 다음에 보문관에서 책자로 조그맣게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천도교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만세보에 이쭉한 10번 정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이 준비시대는 당시 의향성사가 근대를 갖다가 어떻게 준비하고 중앙총벌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가고 한국사회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아마 상당히 고민과 갈등이 많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준비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대해 주십시오. 자, 준비시대. 여기가 있는 것이 당시 보덕 47년에 1906년에 나왔던 준비시대 책자입니다. 중앙총부 편찬, 그 다음에 준비시대, 그 다음에 부향자치, 보문관, 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 글씨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썼어요. 그리고 이쪽에 만세보에 이제 준비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쭉 한 여러 동안 연재했던 그 기록이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손윤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준비시대를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어 번역체이기 때문에 읽기가 조금 거북스럽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먼저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책이 이제 이 준비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의향성사로 준비했는데 이 책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봤습니다. 넘겨주시죠. 머릿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되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으니 이 나라는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니 내 몸이 남의 몸과 다르며 우리 집이 남의 집과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당시 이제 한말의 일제라든가 제국주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갖다 침략하려고 하게 되는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나라를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한 것 같습니다. 몸은 누군가의 부족을 받지 않아야 자유롭고 집안은 누군가의 지위를 허용하지 않아야 자유할 수가 있다. 나라 역시 그러하여 자주적인 권리는 타국의 간섭을 배치하는 것에 있으며 독립하는 실력은 타국의 침범을 물리친 연후에야 한 나라로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향성사가 제국주의 시대에 인식했던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가 있는 그런 걸 갖다 이제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분쟁은 법률에 따른 재판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니와 국제 간의 시비가 있을 때는 전쟁으로 다투고 그 승패로 결정함으로 예로부터 공법의 만천마디 말이 대포함에도 미치지 못하여 힘이 강함을 정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제국주의에 대해서 인식했던 전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왕국공법이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포 힘에 의해 갖고 이제 정의가 내려졌던 그런 시대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자주적으로 국방하는 군비가 부실하고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자유는 헐푸는 일일 뿐이고 독립도 외면될 따름이다. 그래서 교육과 그 다음에 군비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동서고금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빈약하여 점차 쇠퇴한 나라가 기회를 노리는 부강한 자의 침범과 삼킴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왜?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힘 강자가 힘 약한 자를 갖다가 항상 침범하고 차지했다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 나라가 대처하여 노리는 틈새를 유치하면서 그 나라를 복원하는 방법이 강력하지 않거나 부강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나니 부강하는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이 앉아서 담소 중에 찾아지지 않고 국민이 분발하여 진취적인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시작할 수가 있다. 이건 말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리공명. 사실 유학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성리학이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비판하게 되는 목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듣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나라를 사랑하는 충의 마음으로 용기를 더욱 권장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근면한 마음으로 사업에 나아가서 그 기초를 정하여 뿌리를 세운다. 나라를 사랑하는 충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용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사실 자주 독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응용하는 지식과 학술은 세계 모든 나라가 장점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여야 세계화의 각축장에 들어가서도 못나서 없어지고 약해서 패하는 식의 참력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식과 학술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고 늘 장점을 갖다가 우리의 단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또한 1.1세기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요 오랜 시간과 노고를 쌓아야 그 성과를 비로소 언급할 수가 있다. 이런 국가 운영은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가 그런 걸 갖추어 와야 된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오늘을 우리의 동포의 준비 시대라 말하고자 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준비해야 될 시대가 아니었었겠는가. 그래서 이제 준비 시대라는 글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사람이 우선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제일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임으로 100배 떨쳐서 힘쓰지 아니면 앞길을 헤아려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걸 갖다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오로지 원컨대 우리 동포는 이를 성찰하고 살피듯이 삼가고 분명히 일어나 밤낮을 가리지 말고 한마음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신인 단군의 4,000년 역사와 성스러운 조선의 500년 종묘 사직으로 영원한 기초를 세워서 온 세천하가 모든 나라와 더불어 우호와 화목 속에서 함께 형통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제국시대에 우리나라가 함께 우호적이고 형통하려게 되면 어떻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하게 되면 러시아 의협성사께서 동학농민혁명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했다가 일본에 건너가서 한 3, 4년 경험을 하고 나가지고 아마 이 시기에 전환을 가져오지 않았었을까. 우리가 가장 저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학농민혁명을 하게 되면 늘 반복권 반외세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반외세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 이게 아마 의학정사가 이러한 준비 시대를 갖추면서 세계 대세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었을까. 사실 이 문제를 풀어오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준비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의학정사가 근대라는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를 갖다 본다면 사실 우리 교단 차원에서도 아마 이런 쪽으로 아마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 9년 4월 5일 천일기념일이죠. 일본에 계시면서 이 동령이라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 동령에 있는 집에서 썼다고 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이제 처음에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군대에 보내서 이제 책을 이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책을 만드는 것은 중앙총국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어. 그 전에 만들었어요. 1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중앙총국가 설립되고 나서 이제 책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중앙초가 설립되기 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러한 인식으로 어영선사가 글을 썼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보면 이제 내용 중에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는 글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어영선사님이 이 글을 쓰시게 되면서 교육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군비를 어떻게 강요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금이라든가 관세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의왕선사께서 강조했던 것이 강함을 원하는가? 사실 조선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강해져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땅히 강할 준비를 먼저 행해야 얻어질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강함은 우리가 갖출 수가 없다고 하게 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유함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국가 경제를 볼 수가 있는데 부유함을 원하는가? 마땅히 부유할 준비를 먼저 행해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문명을 원하는가? 다시 이제 근대 국가, 전근대와 근대 나누면서 문명 국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문명을 원하는가? 그 다음에 자유로움을 원하는가? 이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자유로움도 있지만은 세계 국가로서의 자유로움가 사실은 간섭을 받지 않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문명하고 자유로울 준비를 모두 먼저 행하고 얻어야 할 것이니 이를 덜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은 첫째는 법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며 당시 이 법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적용한 게 일본이 통강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 영향을 좀 받게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관습이 아니라 근대적인 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통치되어야 된다고 하게 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둘째는 철도를 보성하여 사도해야 한다. 이건 당시 이제 근대가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철도 구설권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자본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 거가 아니라 남의 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철도 구설권도 우리 국가가 사들여서 건설해야 된다고 하게 되는 얘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셋째는 광산을 찾아야 한다. 이 광산 찾아야 한다는 것은 역시 부유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를 갖다 부흥시키려면은 여러 가지 자원을 갖다가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고요. 넷째는 관세를 개정해야 된다. 당시 여러 나라와 이 수호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관세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취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 뭐죠? 실제적으로 총칼 들고 싸울 수도 있지만은 트럼프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죠, 관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나라를 갖다가 압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배하려고 하게 되는 경제적 지배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하게 되는 건데 아마 의학정책께서도 이 관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국가를 부강하고 독립하고 하는데 크게 의미를 갖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선언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가 않는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걸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교육으로 세로로 삼고 그 다음에 경제로 가로로 짜서 서로 미천과 기초를 삼으니 함께 의지하여 형상을 이루는 것이 모두 사람에게 있는 도단위와 같은 것이다. 국가가 발전하고 하려면은 부강하고 독립하려면은 첫 번째는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근대 시대에 오게 되면서 조선 땅 안에서 맹장을 농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근대된 문명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인재를 갖다가 널리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해외에 이제 유학을 시키게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정부가 당시 했던 모습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경제적 침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경제를 갖다가 조금 더 튼튼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준비 시대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정리 이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모두 배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배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자본이 없으면 역시 불가능하다. 이건 아마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나름대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었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육과 돈, 자본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건 아마 우리 지금 천도계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과 이 경제 문제가 많이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교육은 지식을 기르고 경제는 재화를 축적하는 것이니 빈말만을 넓게 계속 늘어놓고 맨손만 걷어내리지 말고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 마음을 넓게 하여 온 나라가 나아가면 준비가 바르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국가가 이제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연후에야 별이가 들어 그 세부 항목이 저절로 확정될 것이다. 앞에 있었던 세부 항목, 교육이라든가 관세라든가 철도라든가 이제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탄식하노라 내 돋보여. 사람이 국가가 아니면 어디에 의지하리요? 우리의 생명은 국가에 있고 우리의 재산도 국가에 속한 것이니 당연히 국가를 위하여 죽을 것이며 당연히 국가를 위하여 일어나야 할 것이다. 당시 이제 국가가 일본이라든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으니까는 아마 국가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상기시켰다 볼 수가 있겠고요. 사람의 삶은 100년을 넘지 못한 것이 대관이지만은 국가의 생명은 억만 년을 무량하다 생각되니 홍역 사리 분류를 이런 등등으로 유구할 결의에 영향을 끼쳐야 옳지 않겠는가.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한번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 짊어져야 할 커다란 짐이 있으며 위대한 경력이 있으며 무거운 책임이 있으니 힘쓸지어다. 우리가 국가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이제 보존하는데 참여를 해야 된다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2천만 형제는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서 흔들고 두들기며 나아가 동심동력의 커다란 단체를 결성하여 모든 재난을 물리치고 전진할 것이니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 반드시 향자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마 이 자치에 대해서 근대적인 자치에 대해서 아마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 의향정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가 경영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지방자치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다 볼 수가 있겠고, 그때 이제 의향정사는 이걸 향자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자치에 대한 걸 갖다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향자치란 무엇인가? 향은 곧 면이다. 지금으로 본다면 면단이라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치라는 것은 뭐냐? 정치를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공동체 의식으로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향자치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무릇 국가의 정치는 위가 대정부가 있고 큰 정부가 있고 그 아래 지금은 우리가 경상도라고 하는 것처럼 도가 있고 또 그 아래 군이 있다는 거죠. 이를 지방정부라 하는데 아직 독립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오직 대정부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만 이제 한다는 점이죠. 군 아래에 향이 있어서 정치기관의 최하급을 이루지만 향의 정치가 확고하지 않으면 오늘의 정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국가에서 향 제도를 설치하여 향의 주민으로 그 제도에 의하여 자치를 행하게 하였다. 그러니 향 자치제를 할 수가 있고 그 법은 자율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에서 이 자치적인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날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위탁돼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향자치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바로 지적사무, 토지입니다. 토지. 그 다음에 호적사무, 그 다음에 민원, 그 다음에 도로사무, 세금 걷어놓는 거, 소학교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위생, 그 다음에 징병사무, 그 다음에 재산관리사무, 공동묘지사무,
그다음에 일체 공공의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할 수가 있는 모든 사고를 어디서 향자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의형성사는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120년 전에 의형성사는 일본에서 서양의 여러 가지 문명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나서 과연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 향자치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그 당시에 뛰어난 선견적인 해안이 아니었을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향자치를 갖다가 굉장히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의형성사를 갖다가 새로 평가하려고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20년 전에 의형성사가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150년 다시 200주년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100주년, 120주년에 우리 교단이 어떻게 한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었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사실 의형성사님이 당시에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이었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